삼성전자 주주분들, 10일 장마감 시장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전날에는 코스피가 크게 반등하면서 이제 조금 숨을 돌리나 싶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코스피는 4% 넘게 밀렸고 장중에는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사이드카가 나왔다는 건 지금 시장이 정상적인 속도로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루는 급락, 다음 날은 급반등, 그리고 다시 급락. 이런 흐름에서는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장마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6% 넘게 하락하면서 30만 원대 초반에서 마감했습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이거일 겁니다. 이번 조정이 여기서 멈출 수 있는지 아니면 30만 원대마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 말이죠. 오늘은 장마감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락 원인, 외국인과 기관 투매, 환율과 미국 반도체주 영향, 그리고 삼성전자가 공개한 차세대 AI 메모리 PIM 뉴스까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부터 보겠습니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6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7,4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락률로는 4.5%입니다. 장중에는 7,544직선까지 밀렸고 오후에는 코스피 200 선물 급락으로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멈추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전날에는 급반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고 그 전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 방향으로도 과격하고 반등 방향으로도 과격한 겁니다. 이런 장에서는 하루 상승을 보고 안심하기도 어렵고 하루 하락을 보고 모든 게 끝났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시장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종목별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장 전체의 위험회피 심리가 얼마나 진정되는지를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오늘 하락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장 약세와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였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이 1% 가까이 하락했고 AI와 반도체 관련주들이 흔들렸습니다. 브로드컴, 엔비디아, 애플 같은 대형 기술주가 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장중 크게 밀렸다가 낙폭을 일부 줄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중동 긴장도 다시 부각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관련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요. 미국 5월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도 있었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금리 부담이 커지면 AI, 반도체, 성장주 쪽에는 압박이 생기죠. 결국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반도체 약세, 중동 리스크, CPI 경계감, 환율 부담이 한꺼번에 겹친 하루였습니다. 수급은 더 무거웠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7천억 원 넘게 팔았고 기관도 2조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4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아낸 하루였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매도 흐름입니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2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으로 언급될 만큼 매도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강하게 팔면 삼성전자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쉽게 치고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바로 순매수로 돌아오는지보다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강한 매도가 약해지고 그 다음 관망으로 바뀌고 이후 매수로 돌아오는 순서를 봐야 합니다. 환율도 부담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24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12원 넘게 오른 수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원화로 사지만 성과는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환율과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특히 크게 받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려면 삼성전자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반도체주, 원달러 환율, 외국인 선물 매매, 코스피 대형주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락도 회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흐름 속에 나온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 자체 흐름을 보면 장마감 기준 30만 2,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락률은 6.66%입니다. 전날 32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일단 30만 원대 방어에 대한 기대가 살아났지만 오늘 다시 큰 폭으로 밀리면서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30만 원대가 지켜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37만 원 부근까지 강하게 올라간 뒤 빠르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9만 원대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고 지금은 다시 30만 원대에서 버티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 하나가 아니라 밀릴 때 누가 받아주느냐입니다. 개인만 강하게 받는지, 기관이 같이 들어오는지,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가격보다 수급의 성격이 더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7% 넘게 하락하면서 204만 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하락률이 더 컸다는 점도 눈에 들어옵니다. 최근 시장에서 하이닉스는 AI 메모리와 HBM 대장주 프리미엄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만큼 미국 AI 반도체주가 흔들릴 때 하이닉스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사업 구조가 넓습니다. D램, 낸드, HBM, 파운드리, 스마트폰, 가전까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오를 때는 하이닉스보다 답답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흔들릴 때는 어떤 사업이 방어력을 만들어주는지도 봐야 합니다. 다만 오늘 같은 장에서는 대형 반도체주 전체가 수급 압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개별 호재보다 시장 리스크가 더 크게 작동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에서 마냥 나쁘게만 볼 수 없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메모리로 꼽히는 PIM 전용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PIM은 Processing in Memory입니다. 쉽게 말하면 메모리 안에 연산 기능을 넣는 기술입니다. 지금 AI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꺼내서 CPU나 GPU로 보내고 다시 처리하고 또 옮기는 과정이 많습니다. 이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 시간도 걸리고 전력도 많이 씁니다. PIM은 메모리 안에서 일부 연산을 처리하게 만들어서 데이터 이동을 줄이고 전력 효율과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기술입니다. AI가 커질수록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PIM은 장기적으로 차세대 AI 메모리의 한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연구진이 공개한 것은 LPDDR5X 기반 PIM 시뮬레이터입니다. LPDDR은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 저전력 환경에서 많이 쓰이는 D램입니다. 여기에 PIM 구조를 반영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PIM을 활성화한 환경에서 AI 추론에 활용되는 특정 연산에서 최대 6.2배 수준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실제 제품이 바로 그만큼의 성능을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의미는 있습니다. 차세대 제품을 만들기 전에 시뮬레이션으로 구조를 검증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하는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HBM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와 저전력 AI 메모리까지 기술 카드를 넓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PIM 뉴스는 삼성전자 주가를 당장 끌어올릴 재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로 매도하는 장에서는 기술 뉴스가 바로 주가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AI 메모리 경쟁은 HBM 하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HBM이 중요하고 서버 D램과 기업용 SSD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가 커지면 스마트폰, 노트북, 로봇, 차량 안에서 저전력으로 AI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도 중요해집니다. LPDDR 기반 PIM은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 흐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메모리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AI, 모바일 D램, 저전력 메모리, PIM이 연결되면 삼성전자만의 다른 AI 메모리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급락에 집중하고 있지만 기술 로드맵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마감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3거래일 연속 사이드카가 나왔다는 건 위아래로 과격한 힘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좋은 종목도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비중이 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순간적인 급락만으로도 반대매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하루에 크게 흔들리는 장입니다. 중소형주나 레버리지 종목은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수익을 크게 내는 것보다 시드와 멘탈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무리한 몰빵, 급한 물타기,
과한 신용은 최대한 조심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공포에 바로 던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하락이 컸지만 삼성전자 자체의 장기 방향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D램과 낸드 업황, AI 메모리, HBM 로드맵, PIM 같은 차세대 기술,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삼성전자가 봐야 할 장기 재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지금 원하는 건 가능성보다 안정입니다.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환율이 안정되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힘을 받으려면 기술 뉴스와 함께 수급 안정이 필요합니다. 보유자는 하루 급락에 휩쓸리기보다 본인의 비중과 투자 기간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버틸 수 있는 비중인지, 생활자금이나 단기자금이 들어간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더 천천히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싸졌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싸 보이는 자리에서 한 번 더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 CPI 발표, 중동 리스크, 환율 급등, 외국인 23거래일 연속 매도까지 겹친 상황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너무 급하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진입은 한 번에 들어가는 방식보다 분할 접근이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강하게 오르는 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밀릴 때 거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래에서 누가 받아주는지,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일 수 있지만 지금 장에서는 좋은 자리까지 확인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업종 흐름도 봐야 합니다. 오늘은 반도체, IT, 자동차, 2차전지 같은 대형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반면 조선주, 신재생에너지, 전력기기 쪽은 강했습니다. 이건 시장 안에서 돈이 완전히 빠져나가기만 한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 움직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미 조선협력 기대감이 있는 조선주, 신재생에너지 이슈가 있는 종목, 전력인프라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이 흐름은 삼성전자 주주에게도 중요합니다. AI 반도체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오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반등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소재, 전력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주까지 돈이 다시 퍼져야 합니다. 진짜 주도 흐름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변 밸류 체인이 같이 살아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체크할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CPI입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금리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반도체주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안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안정되는지 아니면 1520원대 부담이 더 커지는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23거래일 연속 매도가 이어진 만큼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반드시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삼성전자 자체 기술 뉴스의 부채성입니다. HBM, PIM, 파운드리, 패키징 뉴스가 단순 기대에서 실제 고객, 샘플, 양산,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지금은 뉴스보다 확인이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공포가 다시 이긴 하루였습니다. 전날 반등은 강했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위험 회피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기억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주가가 흔들리는 것과 기업의 기술 로드맵이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크게 밀렸지만 PIM 시뮬레이터 뉴스처럼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기 주가는 수급과 환율, 미국장에 흔들립니다. 장기 가치는 D램과 낸드 2, HBM 공급, PIM 같은 차세대 메모리, 파운드리 신뢰 회복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공포와 장기 구조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그 둘을 섞어버리면 공포에 팔고 흥분에 다시 사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시장 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장에서는 혼자서 모든 뉴스와 수급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시장 흐름과 관심 종목 신호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전력인프라처럼 돈이 움직이는 구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바로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확인 후 입장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하루는 급반등하고 다음 날은 다시 급락하는 장에서는 무엇이 단순 반등이고 무엇이 진짜 주도 흐름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시장을 쫓아가기 어렵다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다시 무거운 숙제를 안고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8,000선을 다시 내줬고 장중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로 팔았고 개인은 그 매물을 받아냈습니다. 삼성전자는 30만원대 초반까지 밀리면서 주주분들의 불안감이 다시 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을 볼 때 하락만 보면 안 됩니다.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진 건 맞습니다. 환율과 외국인 매도, 미국 반도체주 약세, 중동 리스크, CPI 경계감도 모두 부담입니다. 동시에 삼성전자는 PIM 시뮬레이터를 공개하며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방어가 먼저입니다. 신용을 줄이고 비중을 관리하고 외국인 매도 강도와 환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 로드맵이 실제 고객과 실적에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공포와 가능성이 동시에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포가 더 커지는지 아니면 30만원대에서 다시 매수세가 살아나는지 그 흐름을 차분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